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니까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가족끼리 그냥 용돈이나 생활비로 보내던 돈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많아요.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죠. 이거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혹은 형제끼리 작은 돈이라도 서로 챙겨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세금 문제로 엮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 영상에서는요, 국세청이 왜 가족 간 돈거래를 살피는지, 그리고 정말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 분들이 평소 생활에서 겪는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돈 보내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씩 알아볼까요? 요즘 국세청이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돈, 특히 계좌 이체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필 가족 간 거래를 하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그만큼 세금 문제에서 가족 간 돈거래가 큰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부 사람들이 가족 명의를 빌려서 세금을 피해가거나 탈루하는 사례가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자녀 명의로 옮기면서 증여라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족 간 거래로 숨기거나 또는 여러 차례에 나눠서 소액씩 보내면서 실제로는 큰 돈을 옮기지만 국세청 눈을 피해가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꼼수를 잡기 위해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탈세나 증여세 회피 사례를 찾아내고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가족 간에도 돈이나 재산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거나 돈을 줄 때 그 액수가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일정 부분은 세금 면제지만 그 이상이면 증여세가 붙게 돼요. 그리고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단순히 한 번에 큰 돈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몇 년 동안 나눠서 준 돈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번에 2025년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 조사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한 거죠. 단순히 큰 돈만 보는 게 아니라 평소 가족 간에 자주 오가는 계좌 거래 내역도 살피면서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족 간 돈 주고받는 걸 죄다 문제 삼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국세청은 진짜 증여인지 아니면 생활비나 용돈 같은 정상적인 돈거래인지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평소에 가족 간 돈 거래를 할 때도 증빙을 잘 챙기고 돈 주고받은 목적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세무조사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 나온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뉴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먼저 증여세의 기본부터 짚어볼게요.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돈이나 재산을 주었을 때 내는 세금인데 가족 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주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면세 한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마음 편히 줄 수 있다는 거죠. 50만 원씩 보낸다고 하면 매달 보내도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 되니까 조금 넘긴 하지만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바로 증여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0만 원 송금이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여러 차례 반복되면 국세청에서 눈여겨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 횟수, 총액, 그리고 송금 목적을 다 살펴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냈는데 이게 생활비나 용돈 같은 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사실은 부동산 구입 자금이라거나 다른 큰 재산을 옮기기 위한 수단이라면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즉 50만 원만 보낸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송금은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조사 포인트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국세청은 가족 간의 돈이 얼마나 자주 오가는지, 그 돈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왜 보내졌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만약 매달 자녀에게 50만 원을 보내면서도 그게 생활비나 용돈 목적이라면 이건 생활비입니다 하는 증빙이나 설명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목적 없이 그냥 돈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의심을 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가 매달 자녀에게 50만 원씩 보내줬는데 사실은 자녀가 큰 돈을 마련하려고 그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게 증여 목적 아니냐?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을 주는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맞는 기록이나 증빙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가 바로 나온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돈 거래를 자주 그리고 큰 금액으로 하실 때는 증여세 면세 한도와 신고 의무를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앞서서 증여세 기본과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 나온다는 말이 사실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같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가족 간에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여신고는 가족에게 돈이나 재산을 증여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무서에 알려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일정 금액은 법에서 정한 면세 한도를 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년 동안 6천만 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하는데요. 이 범위 안에서는 마음 편히 증여를 하셔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하지만 6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실 때는 1년에 얼마 혹은 5년에 얼마를 보냈는지 꼼꼼히 기억하시고 필요하면 증여신고를 꼭 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증여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도 도와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족 간의 생활비나 용돈 같은 성격으로 돈을 보내실 때는 그 돈이 정말 생활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녀에게 용돈 50만 원을 보내면서 이 돈은 생활비입니다 라는 걸 증빙하려면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또는 메모 같은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돈을 보내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비로 보내는 돈이라도 너무 큰 금액을 자주 보내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무작정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증빙 서류는 어떤 걸 챙기면 좋을까요? 거래 내역서, 은행에서 받은 입출금 내역서, 거래 명세서가 가장 기본입니다. 증여 목적을 밝히는 문서. 예를 들어 생활비로 보내는 돈입니다 라는 간단한 메모나 문자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
가족끼리 이 돈은 용돈이다 혹은 생활비 지원금이다 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나 메시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잘 모아두면 만약 국세청에서 문의가 와도 이건 정상적인 생활비다라고 소명하기 쉽겠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금 문제는 전문가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 돈거래가 많거나 큰 금액을 주고받을 일이 있을 땐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면 안전하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긴 하지만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마음도 편안하답니다. 또한 국세청 상담센터나 정부의 무료 상담 서비스도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어요. 이제 국세청 조사에 대비해서 꼭 알아야 할 실전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만큼 우리 같은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잘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가족 간 자금 이동 기록을 꼼꼼하게 남기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국세청 조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바로 돈을 왜 보냈는지 증빙 자료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서 송금할 때마다 이 돈은 생활비다, 용돈이다 하는 간단한 메모나 문자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3월 생활비 50만 원 보냈어요 하는 기록만 있어도 큰 도움이 돼요. 또한 거래 내역서나 통장 내역도 주기적으로 출력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면 나중에 국세청의 정상적인 가족 간 생활비라는 걸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답니다. 둘째, 용도 불분명 송금은 절대 금지하세요. 국세청은 송금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가족이라서 혹은 도와주려고라는 말만 있고 구체적인 용도가 없는 돈 이동은 의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 학비 지원금입니다.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입니다. 같은 식으로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국세청이 증여세 회피 의심을 하게 되니 돈 주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은행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거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보는 것보다 자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월별로 거래 내역을 PDF 파일로 저장해 놓거나 캡처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큰돈을 주고받을 때는 거래 내역서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가계부를 만들거나 엑셀 파일로 입출금 내역과 목적을 적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증여세 신고 절차와 주의할 점을 꼭 숙지하세요.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 증여할 때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넘는 돈을 증여하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 시에는 증여자, 수증자의 신상 정보와 증여 목적, 증여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신고를 마친 후에는 납부 기한도 반드시 챙겨서 기한 내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다섯째, 절세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할 증여나 부담부 증여 같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증여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부담부 증여는
재산과 그에 따른 부채를 함께 넘기는 방법으로 실제로 증여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세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가능한 기관과 국세청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처음에는 세금 문제나 증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하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증여세 신고 방법부터 상담 전화번호까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모르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보세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변에서 이런 서비스를 확인해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즉 자주 묻는 질문 Q&A 시간을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Q1.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는데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넘게 증여하셨다면 그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꼭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이 더 늘어나니 꼭 기간을 기억하세요. 5천만 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한 번에 큰 돈이 아니라 매달 소액씩 보내면 괜찮나요? 매달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생활비나 용돈 성격으로 보내는 건 보통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누적되어 5천만 원을 넘거나 송금 목적이 불분명하면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또한 너무 잦은 송금이나 용도가 애매한 경우 의심받을 수 있으니 송금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꼭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Q3. 증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내는 벌금 같은 건데 신고 기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중에 발견하면 세금뿐 아니라 조사로 인한 불편함도 크니 꼭 신고 의무를 지켜주세요. Q4. 증여세 납부가 부담스러운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증여세가 한꺼번에 부담스러우실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통 2회 이상 나눠서 낼 수 있는데 국세청에 신청하면 분할 납부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할 납부 시에도 이자나 연체료가 붙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5. 가족 간 동거래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네, 가족 간 동거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돈이 자주 오가거나 큰 금액이 움직이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대로 기록하고 신고를 잘하면 문제되지 않으니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집중 조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제대로 된 정보와 절차를 알고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증여세 면제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증여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꼭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문제나 국세청 조사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을 가족에게 보내는 일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잘못된 정보나 절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조금만 신경 써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정보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